하늘은 푸르다라고 했을 때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는 그 높이 있는 어떤 그게 아니라 그 시에서는 그냥 푸른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시를 있는 그대로 좀 읽을 수가 있다. 첫 영상을 올렸는데 뭐가 어떻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영상을 조금 추가로 찍었어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영상을 하면서 뭐가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뭔지 조금 예시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좀 봐야 되냐면, 현대시가 왜 어려울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시가 물론 그냥 시를 읽는 거를 좀 타고나서 현대시가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현대시를 처음 접했을 때 조금 어렵게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소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사 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사라는 거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문학이 소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접해본 거죠.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읽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서사는 인물과 갈등 중심이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할 줄만 알면 그 출제된 모의고사에 출제된 이야기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주인공이 겪는 그 사건들, 그 주인공이 겪는 마음의 변화를 위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소설은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소설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면은 현대시가 어려운 이유는, 현대시는 처음에 딱 접했을 때 그냥 읽으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몰라. 소설을 읽고 나서 줄거리를 한번 설명해보라고 하면, 어떤 애가 있었는데요, 얘가 누구랑 싸워가지고요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애들이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대시는 이 시가 어떤 내용이야? 라고 했을 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소설은 우리가 인물과 갈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를 아는데, 현대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는 소설과 다르게 서정문학에 속하거든요. 서정문학은 감정을 다루는 문학 장르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 쉬운데요? 소설이 이야기니까 이야기에 집중한다면 시는 감정에 집중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100%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라는 장르의 특성상 감정을 꽁꽁 숨겨놓습니다. 웬만해서. 물론 뭐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주는 시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는 이제 우리가 정서를, 감정을 딱 알려줘 버리니까 쉬운 시인 거고, 그렇지 않은 시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숙제하기 싫다 라든가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직설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시는 기본적으로 간접적으로 애둘러 표현하는 장르예요. 그래서 꽁꽁 숨겨놓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첫 영상에서 얘기했던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저는 애들을 수능 국어를 가르치면서 느낀 그 시의 기본적인 서술 방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시가 있어서 화자가 하늘이 푸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늘이 푸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하늘이 뭐가 되는 거고 푸르다가 어떠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에서 하늘이 푸르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푸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푸른 하늘이라는 시를 봤을 때 하늘이라는 건 화자가 푸르다고 생각하는 존재구나, 요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라는 거는 조금 소설이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있음직한 일들을 보는 거야. 근데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좀 좋냐면, 꿈속 세계 같은 겁니다. 화자가 그려놓은 꿈속 세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때 꿈을 꾸거나 그러면은 그게 맥락이 있나요? 갑자기 엄마랑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여자친구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내가 남자친구랑 이렇게 팔짱 끼고 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오빠로 바뀐다던가 하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꾼단 말이야. 맥락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맥락을 잡기 위해서 시에서 쓰이는 시어의 의미랑
그 시어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쓰이는 의미랑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어에서의 의미는 그 시에서만 알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러려면 이 서술을 봐야 돼. 하늘은 푸르다라고 했을 때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는 그 높이 있는 어떤 그게 아니라 그 시에서는 그냥 푸른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시를 있는 그대로 좀 읽을 수가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 수밖에 없는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하늘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뭐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늘의 의미는 뭔가요? 잠깐 3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하늘은 화자가 우러르는 겁니다. 우러러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해서 시를 읽을 수가 있나요? 이거 그냥 복붙이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B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 말들이 모이고 모여서 시에서 거대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행 한 행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그 시의 전체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시를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는 아닌데 하늘은 화자가 우러러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풀어보면 화자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거니까 하늘이라는 건 화자의 삶의 기준, 화자가 자아성찰을 할 때의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있어 보이는 그 수능에서 선지에 나올 법한 그런 서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까지만 한번 보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행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잎새는 어떤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잎새에 이는 바람. 그럼 잎새는 바람이 일고 있는 거죠. 그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잎새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뭘까? 바람은 어떤 존재죠? 잎새에 바람이 일어서 나는, 화자는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럼 바람은 화자를 괴롭게 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화자가 우러르는 거니까 긍정적인 기준. 잎새는 바람에 흔들려서 화자가 슬퍼해주고 있으니까 화자가 연민하는 애. 바람은 잎새를 괴롭히면서 화자를 괴롭게 하는 존재.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대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방식만 가지고 현대시가 다 술술 풀리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으면은 현대시의 그래도 기본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자가 닦아놓은 길을, 의도하는 길을 좀 그대로 따라가는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끝!